네,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저도 굉장히 맛있게 잘 챙겨 먹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온 오프라인으로 스팀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줌으로도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희 코엑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 오프라인으로 오늘 오후 6시까지 스팀과 관련돼서 융합 교육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순서는요. 토크 콘서트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융합 교육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융합 교육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융합교육 발전 방안, 학교 현장의 고민 나누기까지 저희 세 가지의 주제로 오늘 이 토크 콘서트 내용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는요.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인데요. 저희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께 선물로 보답으로 커피 쿠폰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토크 콘서트를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크 함께 잡아주시고요. 진행 맡아주실 분입니다.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화영 팀장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융합교육 스팀 토크 콘서트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수학융합교육팀 맡고 있는 이화영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좀 소개에 앞서가지고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그 융합교육 스팀 교육에 그동안 오랜 기간 함께 해오신 분들입니다.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의 진주 동중학교의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삼일여자고등학교에서 융합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리교사 신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은 모락모락 나지만 미지의 세계로 경험을 이끌 수 있는 스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융합교육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멀리 전남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부총장 박현주입니다. 저는 2011년에 융합인재교육의 처음 시작으로 융합교육에 발을 들여서 지금까지 열심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새말초등학교 교사 이동수고요. 한 10여 년 전에 스팀을 처음 시작했는데 점점 더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면서 또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해보려고 하는 교사 이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능 정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제 도달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력 하면 사실 여러 이제 교육 중에서도 저희가 스팀 교육이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스팀하고 또 우리가 흔히 듣기로 스템 교육이라고 두 가지가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네, 스팀과 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스템이라고 하는 것과 스팀이라는 교육의 차이를 반드시 둬야 될까라는 고민은 있지만 둘 다 공통점이라 하면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공계의 그 교육을 활성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게 스템 교육이라면 스팀 교육은 거기에다가 아트라고 하는 인문 예술을 포함시켜서 스템 플러스 아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우리가 과학기술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인문학적 상상력,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따뜻한 인간 기반의 이공계 호감도 아니면 인재를 양성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스팀과 스템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한마디로 딱 알아듣기 좋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스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해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팀 교육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스팀 교육을 하다 보면은 또 어려움도 있어서 머리에서 스팀 난다. 아까 장학사님께서도 네, 스팀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머리에서 김 나면서까지 우리 스팀 교육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요. 왜 하시나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머리에서 스팀 난다는 거는 굉장히 흥미롭고 선생님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김나는 스팀에 라면도 끓여 드시고 만두도 쪄서 드시고 이렇게 요리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팀을 즐기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스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스팀 수업을 하는 동안에 가슴 뭉클한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업보다는 훨씬 그런 걸 느낄 기회가 많았고요. 이 스팀 수업을 저 역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할 때마다 매년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았어요. 수업도 언제 해요? 저 다음에 꼭 참여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 볼 때 이 스팀 교육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정말 한마디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원한다, 이런 교육을.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라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원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실 건데요. 실제로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좋은 결과에 대한 좋은 보람도 있으실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으실 건데요. 혹시 옆에 계신 신승지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스팀 수업 하시면서 또 좋은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올해 스팀 R&E를 했었는데 스팀 R&E 그 주제를 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이라는 주제로 아두이노 코딩으로 악기를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곧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가 실패를 했어요. 우리 흔들림 센서로 이 게으름이 나와야 되는데 도가 나와야 되는데 레하고 미가 같이 나오고 해갖고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악기들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통해서 실패는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어떤 그 과정 속에서의 성취감도 느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악기가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악기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까지 모두 학생들의 손으로 만든 악기입니다. 오케이. 아두이노 코딩을 이용해서 악기 소리가 나게끔 만들었고요. 이거는 그랜드 피아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기성 피아노 소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요? 이걸 직접 다 만들었다는 거죠? 예, 학생들과 함께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학생들과 악기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악기입니다. 줄이 없는 하프죠. 결정판인데요. 예. 네. 연주도 어렵습니다. 저거는. 저 진정한 디지털 같습니다. 예, 저 모든 소리는 전부 다 코딩에 의해서 제작된 악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만든 악기를 합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뒤에 저도 나오죠. 지휘를 하셨네요.
저거를 제가 이제 그 R&E 사업 형태로 해갖고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고 그 울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장애인들도 어떤 그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모집을 해봤는데 공교롭게 중고등학생들 모였는데 저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고3 학생들이었습니다. 그게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고3이면 입시라는 큰 장벽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들 끝까지 수능 그날까지 수능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참여해 준 모습이 상당히 저한테는 큰 보람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실제로 수업을 하시면은 사실 저희가 학과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얻을 수는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학생들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참여한 학생들이 어떤 그런 역량들이 많이 키워졌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실제로 느끼시나요? 우리 융합교육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어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둘 다 학생들이 역량을 많이 키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실은 저기 학생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요거를 계기로 하나의 스펙이 돼갖고 이번에 그 한예종에 또 합격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런 것이 어떤 학생들이 역량 강화에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입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입시를 포함한 진로 학습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 예전에 그 아이들 성격 파악하는데 ABO식 혈액형 이용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성격 파악하는데 전 국민에 있죠, MBTI. 네. 제가 MBTI를 꺼낸 이유는 각자마다 다 성향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디자인이 좋은 아이, 어떤 아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제작 능력이 뛰어난 아이,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보고서라든가 결과 정리를 참 잘하는 아이, 여러 가지 아이,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모아서 소통시킬 수 있는 사회를 잘 보는 아이,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융합교육 스팀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봤던 사례들인데 저희 반에 과학을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미술을 너무 못해요. 그리고 또 얘는 미술은 참 잘하는데 과학적 소양은 별로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한 모둠에서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과학도 재미있네, 또는 와 미술도 같이 하니까 되게 의미 있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융합교육이 좀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그 뭐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이 융합교육 스팀을 통해서 학생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역량들이 키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네. 저도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저는 융합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역량이 성장되는 거는 맞으나 융합교육의 가장 큰 그 뭐라 그러나 이점은 시행착오의 가치나 실패의 가치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성공한다를 가르쳤지 실패할 수도 있어, 노력해도 그게 자체가 가치가 있어라는 거를 체험하기는 참 어려운데 융합교육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교육에서 같은 좋은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이 영상을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건데 갑자기 이 공간에 있는 분위기가 달라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저렇게 하나하나 해내가는 그런 성취 과정을 보면서 교사로서 또 뿌듯함을 느끼는 거, 그러면서 온몸에 지금도 약간 소름이 돋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또 사회에 나아가서도 그런 예술적인 감성들도 충분히 경험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스팀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요 학생들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만 쭉쭉쭉쭉 오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실패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런 실패를 하면 아이들 어떤가요? 막 굉장히 많이 실망해서 회생 불가능해지거나 그래서 선생님 너무 힘드신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물론 저게 이제 울산의 한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합이거든요. 전부 다 서로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학생들인데 중간에 실은 포기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갖고 안 되니까 포기한 학생도 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게 지금 실은 12월 27일 날 우리가 연주회가 있거든요. 요거는 실은 연습하는 모습이에요. 연습하는 모습인데 어떤 본인들이 1년 동안의 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래도 그 만족감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이게 우리 교육이 항상 성공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걸 어떤 계기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 성공을 딛고 한 번 더 도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실패가 생겼을 때 그 실패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도자기를 굽는 분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거 조금 찌그러졌는데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분들은 깨서 왜 도자기가 실패했는지를 보고 두께나 어느 부분이 갈라졌거나 어느 부분에 열을 많이 받았거나 하는 걸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한테 실패를 했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했으니까 요걸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수업을 해서 실패도 여러 번 해보고 이런 실패를 통해서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한번 접해봤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나라만 사실 융합교육 스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 많이 연구해 오신 우리 박현주 부총장님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이거 다 하고 있나요? 네, 저 사실은 안 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어쩜 맞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이미 스템 교육이나 스팀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 후진국까지도 다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나라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우수한 사례가 많고 진짜 가슴 뭉클한 사례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가지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 2가지가 뭐 우리나라보다 많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봐서 그냥 굉장히 조금 그래도 배울 게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2가지를 골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 있는 세인트 에드워즈 옥스퍼드 스쿨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파란색인데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피징 스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FIZZING 피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탄산음료를 탁 텄을 때 막 뽀글뽀글 소리 나는 그 뽀글뽀글하는 그런 느낌의 학교가 굉장히 활기차고 학생들이 활동이 많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학교로 오면 우리는 어떻게 진로를 탐색하게 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도 넘겨주시면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과목은 예술이나 들어가 보면 예술 본연의 어떤 수업도 있지만 굉장히 융합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액티비티가 사실은 우리나라 학교들도 당연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홈페이지에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체육 예술 활동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음악 활동 그리고 이제 뮤지컬 드라마 제작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과학을 몰라도 아니면 과학을 별로 즐겨하지 않아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은 잘하건 못하건 간에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랑 연계를 해가지고도 학교 이면에서 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울 때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그거를 실천하는 하나의 특징적인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 기반 학습 같은 경우는 핀란드에 워낙 이것도 유명한 어떤 사례인데요. 그동안의 어떤 교육이 우리가
배우고 현상을 찾아봤다면 지금은 그동안에 이제 창의재단에서 강조했던 상황 제시를 현상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성장해설까지 그런 어떤 현상 기반 프로젝트를 녹아나는 그런 어떤 교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거는 그냥 어떻게 교육 과정에 녹아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참고를 하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그다음에 학부모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기반 연구는 탐구를 개변하고 두 번째로 융합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협동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하나의 교육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죄송해요. 네, 교수님께서 현상 기반 말씀해 주시니까 불현듯 저희 코로나 이전에 저희 애들하고 했던 활동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스팀 그러면 준거 모형으로 문제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과정, 그다음에 감성적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는데 사실은 제가 좀 창의적 설계라고는 했지만 제가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쭉 짰어요. 주제는 미세먼지 극복에 대한 그럼 미세먼지가 왜 생길지 그럼 미세먼지를 측정해 보자. 그리고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얼마나 되는지 보자. 그리고 그럼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애들이요 갑자기 반기를 드는 거예요. 선생님 그건 선생님 위주고요. 네, 우리는요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을 못 한다고요.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그리고 강당에 있긴 하지만 다른 학년과 겹치면 사용을 못 하게 되고. 그럼 너네가 뭐 문제 상황을 찾아봐 그랬더니 그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저희가 한번 설계해 볼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 한번 해봐. 이제 그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규칙도 만들고 거기서 사용하는 도구들도 만들고 이렇게 뭐 편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불현듯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아마도 핀란드 사례지만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저는 제가 아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교수님이 이제 핀란드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이러한 스팀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3달 전에 부탄에 갔다 왔거든요. 부탄은 우리 잘 안 알려지는 국가인데 한때는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 사는 국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상당히 GDP도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되는 못 사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교실이 하나 딱 들어갔는데 그 커튼이 뭐라고 써 있냐면 스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 뭐 이런 국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경제적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도 스팀 교육을 하나 싶어갖고 그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도 이제 3년 전부터 스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드디어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스팀 축제까지 지금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스팀이나 융합 교육 같은 것이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고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나라만 잘하고 있다고 해야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예,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니까 저희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업을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또 수업 방법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렇게 스팀 수업이 그냥 하기에 완전히 쉽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어려움들 많이 느끼고 계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융합교육 스팀 실천을 하실 때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좀 어떻게 누군가가 어떤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초등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초등에서 스팀을 적용하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편이라 다만 제가 좀 겪었던 것 중에 이런 점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스팀 수업에서 정말 많이 필요한 게 준비물이나 재료거든요. 산출물이라든가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예산,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좀 동학년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야지 저만 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만 튀지 않게 할 수 있는 학교 관리자분들이나 또는 동학년의 협조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으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수 선생님께서 초등 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덧붙이자면 그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중심으로 그 반 수업을 거의 하시다 보니까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시간표 조정을 따로 하시긴 하죠. 하지만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좀 용이한데 저희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구성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팀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융합교육이나 스팀 교육을 시작을 새로 하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진입 장벽이 솔직히 좀 낮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 과정이나 시간표 조정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저 이거 만들고 싶은데요 이러는데 이 재료가 없으면 그 재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창의융합형과학교실인데 이름이 아인슈타인의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멋있죠? 네. 억지로 동의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다락방을 꾸밀 때 모토가 우리 막 1,000원 들고 가면 뭐 살 수 있는 곳 있잖아. 다 땡땡 있잖아요. 그런 곳을 약간 만들자, 표방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필요한 준비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준비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팀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여러 기초연수나 심화연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과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래 그 스팀 교육 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도 사실 그 스팀 지원단에 속해 봤지만 구석구석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가려운 부분까지 긁어들이지는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스팀 협의체라는 이름의 이렇게 도와주는 기관이 생겼는데 그것 또한 지역마다 굉장히 좀 온도 차이가 많아서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앙에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멘토 단체 그룹이 좀 만들어져서 좀 적극적으로 또는 밀착돼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연수를 하나 받고 뭘 교재를 본다 해서 가려운 부분이 다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팀장님도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네. 이런 기회에 제가 방송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려야지 좀 힘이 실릴 것 같아서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네.
그 아까 뭐 연수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 연수 좋다고. 그런데 결국은 네 이렇게 다 큰 그림이 있으셨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연수에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연수에 오신 선생님께서 연수를 받으시고 앞으로 스팀을 계속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활동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그 활동 무대를 저희가 마련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저희한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혼자 활동하시기 되게 어려우신 것 같고 같은 고민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계속 같이 활동하시는 동료분들이 전국적으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그 판을 열어드리는 그 역할을 저희가 해야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해봅니다. 네. 실제로 얼마 전에 또 모듈형 연수를 진행했는데 밤 10시, 11시까지 이루어진 연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요즘 온라인 연수가 이제 활성화 많이 돼 있으니까 카메라 대부분 꺼놓고 그냥 있으신데 그 연수에서는 모든 분들이 카메라를 열어놓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끝나고 나서도 제가 그냥 인사치레로 원하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메일을 주셔서 그동안 좀 미루다가 어제 제가 그 숙제를 했거든요. 그만큼 목마른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조금 먼저 스팀 교육을 해본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 모듈형 연수도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설을 좀 했거든요. 쪼가리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끔 그때 들으실 수 있게끔 이제 올해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내년도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몇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 그 교사이셨을 때도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도교육청 입장에서 전체를 한번 관장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한번 장학사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영 선생님의 큰 그림은 이 방송이 돌아가고 있을 때 창의재단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창의재단의 큰 그림은 저를 이 자리에 앉혀서 당신이 해야 할 과제는 이거이니 가서 고민해 보시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현명하십니다. 사실 앞선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스팀 교육이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중등이 초등보다 융합 교육을 잘 못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은 교사 주도의 교육과정이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훨씬 그렇게 진입하기가 편안한 면이 있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분과적인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동교과에서도 사실은 협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심지어 스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영역으로 저희가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타 교과하고의 그런 교과의 특성을 살리면서 또 심지어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진도를 나가야 된다라는 또 그런 부담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에서는 융합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훨씬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쳇말로 우문현답이라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바로 교사 주도성이다 라는 거, 저희가 교육과정을 계속 바꿔가면서 학생 주도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만 우리들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은 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주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교사 주도성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그런 교육적인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신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나의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들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내가 나의 수업과 평가를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이나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교사 주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내 안에서 내재적인 동기가 발현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저희 같은 교육 행정기관에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 부담이랄지 또는 스팀 하자라고는 하지만 스팀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등에서 시간표상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시간을 시간표에 박아놓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섞을 수 있는 혼합할 수 있는 혼합이라는 단어가 조금 잘못되기도 했지만 화학적 결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융합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일단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교사 주도성에 생각을 해보자. 교사 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초등처럼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리고 평가도 나의 책임하에서 교사별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네. 네, 그러시면 제가 아마 교사 주도성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학생 주도성에서 교사 주도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혹시 교사 주도성을 잘 발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직업적 웰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시대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굉장히 뭐 예측 불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살았지만 우리가 원에서 이 세상까지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니 그냥 예전에 사범대에서 배웠던 저는 이제 사범대 출신이니까 사범대에서 배웠던 그런 교육적인 방법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의미는 있겠지만 더 이상 새롭지 않으면 가치를 발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교사들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교수법을 바뀌어라. 시대가 변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르쳐라는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결국은 요구되는 거는 많고 변화는 거세고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교사한테 요구하는 게 100개였다면 새로운 걸 또 요구를 하는 거죠. 교사의 주도성이 더 얹어라 30개를. 그럼 130개 가지고 우리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것 그 30개를 뺄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짐을 덜어줄 건가? 아마 그래서 교사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줄 건가? 어떻게 그 짐을 나눠 가질 건가? 그래서 결국은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즐거운 교사의 수업은 학생들이 즐겁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즐겁지 못하는 수업을 진짜 학생들은 즐거움을 느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교사가 주도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사로 하여금 직업적인 웰빙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교사 선생님들한테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를 할 수 있는지 교육청 선생님 창의재단에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짐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굉장히 그 핵심적인 말씀이실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요. 이제 이렇게 우리 융합교육은 사실 자발적인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그 자발적인 선생님들의 힘으로 움직여져 왔다라고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융합교육을 해오신 그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떤 동기로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신가요?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아요. 옆자리라서 계속 팀장님께서 저를 쳐다보고 원추 하고 계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계속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동기랄 건 없는데 사실 이제 스팀 교육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나서 우연찮은 기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팔딱팔딱 뛰어다닌 것 같아요. 아마 시작하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 뭣도 모르고 그냥 에너지 넘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아니까 그 다음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이제
제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스팀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스팀 교사 연구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한 해 한 해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오히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교사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교육이 우리 스팀 교육이고 융합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해마다 보약을 먹다 보니까 내년에도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분 좋게 융합 교육, 스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한테 이런 좋은 에너지를 전할 기회도 많아져서 더 어떤 교사로서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EBS 강의를 했었거든요. 제 전공은 사회입니다. 지리 전공이었는데 2014년도에 이제 EBS 강사가 어떤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돼요. 선생님들끼리의 경쟁에서 거기서 제가 이제 낙오가 됩니다. 낙오가 되고 왜 낙오가 되는지 몹시 궁금한데요. 그게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딱 봤을 때 우선 가장 큰 측면이 비주얼이 좀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그 8년 동안 EBS를 했는데 그걸 안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약간 매너리즘 비슷한 게 빠졌는데, 제가 전공이 지리다 보니까 이제 사진 찍는 거를 좀 많이 했고 드론에 이제 입문을 하게 돼요. 새로운 거 드론에 입문하게 되다 보니까 2018년에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장 큰 퍼포먼스가 하나 있었죠. 드론으로 그 오륜기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저게 뭔가 해서 봤더니만 코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지리교사가 이제 코딩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딱 끊었죠. 학원을 끊고 코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커하고 이 코딩을 연관시켜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까지 뭐 원래 이 초반에 요거 보여드리기로 했었는데 이거 중학생들이 만든 그 분리수거 쓰레기통이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잠시 보여드려도 되겠죠? 요 보면 중학생들이 만든 쓰레기통이거든요. 근데 단순한 쓰레기통이 아니고 손을 한번 갖다 대볼게요. 자, 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음성이 나오죠. 이 음성이 나오는 걸 학생들이 코딩을 통해서, 그다음에 앞에 이제 이모티콘도 코딩을 통해서 하는데, 이 활동이 제가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문만 열리는 거, 중학생에서는 이 음성과 이모티콘이 나오는 거, 고등학교에는 요 앞에 이제 갑자기 허스키렌즈를 달아갖고 이 그 분리수거가 뭐에 해당이 되는지를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이러한 그 융합 활동을 계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너무 재밌네요. 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어떤 그 학생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그걸로 이제 또 교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지적 호기심도 충족하시고 또 같이 성장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계속 더 깊이 더 파고들고 싶지만 이제 시간의 압박이 점점 오고 있어서 이제 그러면 한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곧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이제 될 텐데요. 그 학교에서 사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서는 뭐 이전과 다르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융합교육 스팀은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동수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어떻게 좀 진행하면 좋겠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방금 물음에 답하기 전에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처음에 할 때 저 교장 선생님 융합 교육을 좀 받으러 다니겠습니다. 연수를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넌 하다 핵융합도 공부하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얼버무리긴 했지만 핵융합처럼 빵 터트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가끔 빵빵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든 지금 하고 있는 1호 개정 교육 과정이든 저는 교육 과정 총론, 강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융합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선생님의 작은 용기 같아요. 스팀이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막 예전에는 막 PBL 또는 프로젝트 학습 굉장히 어렵게 접근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이 하기에 좀 무척 곤란했어요. 너무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앞서서 실천 방안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리고 꼭 교과목이 아니더라도 뭐 캠프라든가 뭐 체험학습이라든가 간단한 차시 수업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니까 선생님들 작은 용기 내셔서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보니까 스팀을 많이 접해본 아이들이 더 잘해요. 그래서 작게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시면 우리 아이들도 와 이런 게 스팀이야? 융합 수업이야? 그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동수 선생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종례하듯이 하셔가지고 녹화 방송이면 좀 잘라서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예. 저는 이제 그 새 교육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팀장님께서 사회 보시면서도 하신 말씀 중에 이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초중고 학생들도 걔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식당에 가면 거치대에 딱 올려놓고 유튜브 보던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그 전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융합교육이나 스팀 교육도 그런 새 교육 과정의 트렌드에 좀 맞춰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렵게 인터넷 조사에서 2022 교육 과정의 개정 방향을 조사해 왔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 개정 방향을 총론해서 보시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 및 변화 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 체계 구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변화 대응력 핵심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미래 사회의 역량 함량이 가능한 교육 과정 개발 및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는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 과정 구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변화 대응력하고요.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융합교육 스팀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동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정 교과에 갇혀 있지 말고 범교과 주제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 3년째 굉장히 힘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저는 이제 생물 전공자로서 이런 것들이 더 잦아들 것 같아요. 잦아들 것 같아요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점점 자주 이렇게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 공간 또는 시간적인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융합 교육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변화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교과를 가르치기보다도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어떤 융합 교육, 스팀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모든 개념을 다 뛰어넘는 개념은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도와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스팀 교육, 융합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이 가슴 뭉클함을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성진 선생님 방금 감동하셨습니까? 왜 감탄사를 말씀하십니까? 네.
선생님들의 그 열정페이만 우리가 계속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창의재단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교육청에서의 어떤 리얼페이로 리얼페이로 좀 보답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연구진의 한 사람으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 키워드가 포용성과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자이고, 더군다나 교육과정 내에서는 아마도 디지털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강조점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뭐 그 학습 취약 시기에 융합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으니 그것들에 대해서 잘 어울리는 시도를 해보시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이렇게 시간 때문에 줄이고 계신 상황이 저도 옆에서 눈에 보여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채팅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의견들 올라온 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스팀 교육의 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실패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말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현우 학생일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아마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수업 방법을 진행할 때 장애가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방법에 대한 거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또 창의성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필요한 창의성의 개념과 수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앞에 거 새로운 수업 방법을 진행할 때 장애가 되는 네. 부분이라고. 장애가 되는 부분들은 좀 많죠. 그런데 실제로 학급에서 장애가 되는 부분은 저는 감히 저의 사례 말씀드리면 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물꼬를 다 파놓고 너네 이쪽으로 와. 그럼 이제 애들이 안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또는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의 자율성 또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더 열린 것들을 마련해주는 저의 자세, 그리고 학교에서의 파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는 저의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감히 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노력하고 있고요. 선생님 답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새로운 창의성, 그다음에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한번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죠. 네, 일단 저는 미래의 새로운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새롭다기보다는 항상 상상력이 창의성을 유도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동안의 어떤 우리의 학교 교육이 창의성을 너무 강조했다면 지금은 약간 상상력, 그래서 창의성과 상상력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창의성은 땅에 발을 딛고 멀리 보려고 노력하고 새롭게 보려고 노력한다면, 간혹 가다가는 이 땅에서 발을 좀 멀리 띄어서 이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도를 해본 지도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지금 생각했던 과학기술의 발달이 상상력으로 또 동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한 상상력을 학생들로 하여금 키울 수 있는 여백,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미래의 창의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이제 사전 질문도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업에 적용을 해보았지만 진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온전한 그런 융합 교육을 위한 온전한 그 수업의 적용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렸어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스팀 수업을 따로 하는 거 힘들더라. 이제 그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등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선생님께서 개별 교육 과정을 적용하시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중고등학교에는 진도 부분이 있고 또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 문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시간을 전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A 과목, B 과목, C 과목에서 1시간, 1시간, 1시간 있는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가르치시고 그러면 1, 1, 1이었는데 0.7, 0.7, 0.7이면 0.9가 남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나 방과 후 활동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렇게 돌려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꼭 하시고 싶은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인 팁을 이렇게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전 그 질문을 통해서 이거 이외에도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스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 스팀 수업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지금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 선생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실제로 진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교사들 간의 협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깨알 홍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스팀 교사연구회 250개 운영하고 있고 또 스팀 선도학교 300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같이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또 스팀 수업 같이 해보실 수 있게끔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스팀 기초 연수와 스팀 심화 연수도 심도 있게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괜찮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재단인 줄 알았어요. 네, 오늘 그 시간이 돼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여러 그 이야기 중에 제가 좀 정리를 해본 바로는 스팀 수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일단 학생들이 자율성, 그다음에 주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열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도 주도성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선생님들의 그 주도성도 좀 확보가 돼야 되고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학생들의 변화 대응력을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간다고 하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팀장님 네네. 끝나기 전에 예. 그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너무 그 학교에 있는 학생 선생님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융합 수업과 관련돼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실 것도 같거든요. 22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또 그렇게 융합교육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학부모님 뭐 이렇게 강연회, 교육, 이렇게 토크 콘서트 이런 식의 좀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한번 성대하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우리 전문가 패널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그 유튜브에 함께 해주고 계신
또 학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기 현장에도 함께 해주고 계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융합 인재를 기르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약간 샤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또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새로운 또 한 해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한번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융합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현장 사례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수합융합교육팀의 이화영 팀장님께서 진행 맡아주셨고요. 팀장님께서도 의견을 전달 주셨지만 정말 심도 있는 정말 현장에서의 사례들로 전문가분들의 또 의견까지 함께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2022 융합교육 스팀온 페스타 이렇게 해서 저희 2부 첫 번째 순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요. 각 주제별 유튜브 채널과 또 줌 회의실에서 분과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융합교육 스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 링크 그리고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직전에 이 토크 콘서트에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 또한 사실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으로 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이런 교육?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 있는데 이런 강연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함께하는 저희 스팀온 페스타 꾸준한 관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임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